은퇴 후 하루 동안 몇 마디의 말을 하시나요? 퇴직 전엔 하루 수십 명의 제자들과 토론을 나누고 강의실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침 인사 한마디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회적 관계가 직장과 함께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일이 아니라 사람과 단절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75세 전직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찾아온 외로움과 우울의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4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적 권위도 사회적 명성도 모두 갖춘 분이었죠. 졸업생 중에는 유명 기업 임원도 교수도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제는 쉬어야지, 나도 그럴 자격이 있잖아. 하지만 그 쉼은 점점 공허로 바뀌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고요 속에 갇혔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습관처럼 정장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실도 강의도 학생도 사라진 공간에서 그 차림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퇴직자가 아니라 사회적 고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처음 병원 문을 두드린 건 은퇴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불면과 식욕 저하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진단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사람과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교수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편의점 계산할 때 한마디 정도요.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은퇴자의 48%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은퇴자일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평생 지적 교류에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관계의 단절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일은 사람의 세상과 감정을 지탱해 주던 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우리는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이젠 나보다 젊은 세대의 세상이니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점점 더 침묵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마음속엔 말 대신 침묵이 존재감 대신 공허가 자리 잡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신청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녀에게 배운 SNS를 통해 제자 몇 명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끔 너희가 생각난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며칠 후 도착한 답장은 그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교수님,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저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그 한 문장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그는 노년 심리학 강의를 듣고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원봉사 역할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 속에 자신이 있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무너지면 뇌는 실제로 위기를 감지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립감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존의 핵심은 돈보다 대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는 자리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배워온 교수도 은퇴 후에는 배움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좌 등 어디든 괜찮습니다. 배우는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고 말이 이어집니다. 둘째, 자원봉사나 멘토링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노년의 우울을 완화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일상의 루틴에 사회적 접점을 넣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누구에게든 인사를 건네는 습관. 카페 직원, 경비 아저씨, 마을 주민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그것이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되 고립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상처로 변합니다. 그 경계선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자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고 이름이 불릴 때 존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교수님은 요즘 다시 매주 2번 마을 도서관에서 인생 글쓰기 강좌를 엽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르치던 시절보다 더 진짜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인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퇴직 후 우울은 약으로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다시 연결되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말로 살았다. 강의실에서, 세미나에서, 토론회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들 앞에서 지식과 사유를 풀어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건 침묵이었다. 그는 말할 이유를 잃었고 들어줄 사람이 사라졌으며 결국 자신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 말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텅 빈 하루가 대신 채웠다. 은퇴는 대부분 준비된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는 사고처럼 찾아온다.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일상의 리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공백을 감당할 심리적 체력은 남아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적 노동에 몰두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무용감은 깊게 파고든다. 자신이 가치 있던 순간이 지식의 전달에 있었는데 그 지식의 수요가 사라지면 존재의 근거도 함께 흔들린다. 그 교수는 퇴직 직후에도 바빴다. 제자들이 연락을 주었고 강연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연락은 뜸해졌고 1년이 지나자 모두 사라졌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자신이 그들에게 교수님이었지 사람 김모 씨로 존재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은 직함을 매개로 이어진 일시적 연결이었고 그 끈이 끊기자 남은 건 진짜 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나를 직업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두었다. 이제야 그 자신을 마주해야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래 외면한 탓에 그 얼굴은 낯설고 어색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확인될 때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시선이 사라질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낀다. 그 교수는 말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강의실 문을 두드리며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던 그 순간들이 단지 일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실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처음엔 괜찮다고 말하며 웃지만 어느 날 문득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하루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저녁이 되고 냉장고 문을 열며 들리는 소리가 유일한 일상의 소음이 된다. 고립은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찾아온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비관적인 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았다. 이들은 자신을 다시 사회 속으로 연결시켰고 그 연결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 교수 역시 그랬다. 우연히 들른 주민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누군가 교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오랜만에 들어본 질문이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를 다시 세상 속의 사람으로 불러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계보다 소속의 문제다. 노후 준비의 절반은 돈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관계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재정만을 준비하고 관계의 연습은 소홀히 한다. 직장에서는 수십 명과 소통하던 사람이 퇴직 후엔 하루에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 말수가 줄고 외출이 줄고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힌다. 고립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이어지지 않는 감정의 단절이다. 그 교수는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문장이 그의 첫 번째 회복의 신호였다. 스스로와의 대화가 복구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다시 열린다. 그는 글쓰기 모임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닮아 있었다. 성공의 서사는 달랐지만 외로움의 결은 같았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엔 정체성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은 말하지 않으면 점점 커졌다.
이제 그는 매주 도서관에서 삶의 기록이라는 강좌를 진행한다. 주제는 단순하다. 나는 누구였고 지금은 누구인가? 그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말한다. 배우는 일은 가르치는 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퇴란 끝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은퇴 후 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오래된 고요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 새로 배운 것을 나누는 한마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격려의 한마디가 그 어둠을 걷어낸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언어로 정의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이고 직업의 상실이 아니라 역할의 재구성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의 지속이며 그 의미는 오직 사람 사이에서만 유지된다. 그 교수는 지금도 말한다. 나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다만 지금 배우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은 은퇴 후의 모든 삶을 요약한다. 일의 세상에서는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은퇴의 세상에서는 연결이 중심이다. 그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작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말을 건네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그 부는 통장에 쌓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남는다. 우리 모두 언젠가 은퇴한다. 하지만 모두가 외로워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 유지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진정한 성공의 다른 이름이다.